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슈를 좀 정리해보면, 미증시는 물가지표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증시가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지난주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21일 엔비디아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일정이 좀 될 것 같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주 후반에 저 PBR주들이 올라가고 또 2차 전지 대형주가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역대 가장 강한, 역대 외국인 투자 이 페이스로 간다라면 역대 뭐 최대 규모의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페이스로 가고 있다. 이게 이제 수급적인 특징입니다. 뭐 내용들을 보면 주요국 증시 지난주에 대부분 다 플러스가 났는데 다우하고 나스닥만 살짝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쨌든 일본 밸류업 이슈로 계속 강세 보이고 있고, 뭐 홍콩 증시는 지난주에 살짝 올랐고 중국은 휴장이었고,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난주에도 좀 이어나갔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눌리는, 그리고 지난주 미국 만기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종목들별로 보면 미국에서는 이제 애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정도가 이제 마이너스 났고, 두드러지게 강세 보인 종목이 에너지주,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에너지가 좀 올라갔고, 그동안에 고전했던 테슬라가 좀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에 일라이릴리가 지난주 강했는데 최근에 일라이릴리가 계속 신고가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다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반응할 수도 있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카카오가 실적 잘 나온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올라간 게 특징이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대번 에너지 강세 보였듯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화학주들이 좀 이제 강세 보인 게 이제 특징이었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 뭐 ARM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HBM, 뭐 인공지능 이런 어떤 기대에 하이닉스가 조금 더 근접해 있다, 이런 어떤 평가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이제 지난주의 특징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지수 자체는 좀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뭐 올라간 업종이 일방적으로 많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게임주들, 다음에 이제 반도체주 선별적으로 움직였고, 2차 전지는 종목별로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엠이 좀 다르게 간다든가 이렇게 좀 엇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주후반에는 어쨌든 2차 전지가 지수를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일라이릴리가 강세를 보였듯이 셀트리온 제약이도 이번 주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좀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좀 지난주에 예민하게 봤던 게 미국의 물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봤는데,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내려가다가 좀 멈칫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처음에 막 9% 이렇게 물가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쭉 빠지다가 이제부터는 경로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찔끔찔끔 내려가는 식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자체를 시장에서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투자자들도 일부 있을 거고, 이제 그렇지 않고 2%까지 바로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금리 3월부터 내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일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자 쪽에 있는 일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도 좀 이제 치고받고 하는, 그런 형태로 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일부 실망,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4.3% 정도까지 올라왔고,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신흥시장,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수 하락 요인으로 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매도 물량이 좀 한때 좀 나오면서 시장이 하루에 장중에 마이너스 50포인트 내려가기도 했었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아니, 금리가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가 둔해진다라는 거지, 여기서 다시 뭐 6%, 8% 이런 식으로 이제 CPI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도 여기서 예전에 뭐 5% 이렇게 갔듯이 10년물 기준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서 금리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4.3% 자체도 조금 위로 오버슈팅 돼 있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뭐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약간 긴장 요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WTI, 근데 이게 그동안에는 200일선에서 저항을 받았었거든요. 200일선,
여기서 또 200일선. 근데 지금 200일선을 돌파해서 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WTI가 80달러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 이제 그만큼 중동 긴장감이 높아졌다라는 거고, 그러면 투자들은 이제 그 공급망 문제, 그 다음에 중동 문제, 그 다음에 전쟁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물가가 또 자극이 되나 보다, 이런 걱정을 하는 단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WTI가 이번 주에 조금 좀 안정이 되는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2월 딱 쪼개놓고 봤을 때 15일 넘어가면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4분기 실적이 쫙 공개가 되고 나면 이 정도, 그러니까 15일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작년도 4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는 시점이에요. 다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그러면 그럼 이 중에서 좀 과도하게 반영했던 기업들, 또는 이제 올해 실적이 바뀌는 기업들,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이 좀 나타나게 되는 시기라서, 제가 보기 제 판단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그런 경향성이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미국은 조금 이제 막 쭉쭉 밀고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좀 신중해지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하긴 합니다. 뭐 이번에 좀 다르게 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미국이 약간 이제 이걸 뭐 계절적 특성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어떤 특성이 좀 있는데, 이거를 좌우하는 몇 가지 이벤트들이 있죠. 그러니까 단연 이제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21일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일단 예상치는 매출 203억 달러, 그다음에 EPS 주당 순이익이 한 4.6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이렇게 이제 비교해 놓고 보면, 뭐 전년 대비는 당연히 엄청나게 증가된 거지만 전 분기 대비라고 생각을 해보면 성장 속도는 둔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전분기 대비는 조금 둔해지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시장에서 기대치가 워낙 높은 종목이라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실적이 나오는 숫자 자체가. 지금 현재까지로는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 42명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54명 중에서 비중 축소라든가 매도 의견을 내는 애널리스트들은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두 명 정도라도 등장을 하게 되면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충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고, 다음에 이제 또 향후 가이던스도 굉장히 세게 제시를 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막 진짜 요 숫자대로만 나오면 오히려 시장을 실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시총 중에서 AI 관련된 종목들의 비중이 10%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AI 이슈가 전 세계 증시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흔들리게 되면 그만큼 영향력도 커져 있는 상태라서 이게 이제 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이게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변수가 될 것이다. 이게 좀 봐야 될 거고요. 우리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26일에 발표되는 밸류업.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정책으로 나오게 되느냐. 뭐 이제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일단 공개된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 구체화돼 가지고 나온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점은 역시 이제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거는 이제 강점이 되는데, 이제 단점은 한편으로는 수급 쏠림을 또 유발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막 저 PBR주들이 강세 보일 때 코스닥이 밀리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을 좀 유도하게 되는 건지 좀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어쨌든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때 그 전까지는 이제 저 PBR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선별적인 어떤 강세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서는 이게 좀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겁니다. 이거 제가 잠시 후에 수급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난주 수급보면 하여튼 최근에 외국인들은 굉장히 세게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거래일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이제 보시면은 1조 6천억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 페이스를 보면 지금 2월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거의 10조 원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연간 10조 원 이상 매수할 때 증시가 하락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가장 조금 올라간 게 3%고 가장 세게 올라간 사례는 49%나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근데 저 때는 이제 뭐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올라갔던 해라서 저건 좀
특이한 사례로 봐야 될 거고, 근데 어쨌든 두 자릿수 정도는 무난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출발은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 기조가 근데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멱살 잡아 올리나 보다 이제 그런 흐름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서 아시아 증시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좀 두드러지게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 밸류업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좀 어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외국인 기관들 매매 특징은 외국인들은 자동차, 반도체, 화학주 이런 것들을 좀 담은 게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화학주가 좀 들어오는 게 특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터넷, 2차전지, 카카오 샀습니다. 인터넷 주에서는 좀 두드러지게.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투자들은 반도체 종목을 좀 담았는데 사실은 뭐 특정 업종을 되게 많이 담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업종 내에서 좀 골라 담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반도체주 뭐 HPSP가 좀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는 게 특징이었고 기관은 이제 바이오, 반도체, 엔터주 일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서 좀 약간 뭐 업종별 특징도 살짝 희미하게 좀 보이는 그 정도의 어떤 모습을 보인 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업종별 움직임, 그러니까 2월 들어서 이제 업종별 움직임을 보면 올라가는 애, 운수장비, 자동차, 그다음에 화학, 이제 미국에서 버핏이 지금 에너지주 매수했다라는, 쉐브론 매수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화학주 저PBR도 되는 측면이 있고, 이제 반응을 했고, 최근에 이제 증권 업종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서비스는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데, 하여튼 카카오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업종을 좀 둔했고, 전기전자 업종은 최근 들어서는 하이닉스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눌리고, 삼성전자가 지난주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 자체는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쨌든 지난주 버전으로 보면 자동차, 화학, 증권 업종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어떤 특징이었습니다. 자, 내용 좀 정리해서 보면, 그러니까 1월 물가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또 생산자 물가도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리 올라가고 증시 눌리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일본은 1월 좀 계절적 특징이 있다. 연말에 예를 들어서 뭐 좀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바뀌게 돼서 연초에 좀 숫자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다. 이런 어떤 주장들이 좀 일부 있어서 이제 시장에서는 PC를 보면 되는데 아마 PC상으로는 오히려 내려갔을 거다. 이런 어떤 이제 데이터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제 지난주에 한정하고 끝나는지 만약에 이번 주에 반영하게 되는지 특히 이제 그나마 에너지 가격 같은 게 좀 눌리는 상황이었는데 국제유가가 튀어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다시 키우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그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지 다음은 이제 밸류업 정책 공개되는 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이제 2차전지 있고 반대쪽에 제약, 다음에 반도체 뭐 등등의 어떤 종목군들이 반대쪽 시소에 들어가 있는데 2차전지하고 이쪽에서 시소 관계에 있어서 이제 2차전지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제 반대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가느냐 이게 동시에 다 올라가는 거는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소 관계에서 어느 업종이 붙어서 움직이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1월 중반까지부터 하고 1월 중반 이후부터 외국인들 매매한 걸 보면 예를 들어 2022년 7월부터 이게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증시 매수하기 시작한 시점인데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1월 12일까지 매수한 게 23조 6천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합쳐서 대략적으로 한 19조 원 넘게 매수했죠. 하이닉스 매수한 게 3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종목만 22조 원 샀어요. 그러니까 전체 매수의 거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현대차, 기아, 모비스 이런 있었으니까 자동차주 그러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1월 10월 이후를 놓고 보면 현대차, 기아는 그대로이고 삼성전자도 그대로 있는데 비중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7조 원 매수했는데 압도적인 비중이 아니라 좀 분산해서 매수하는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종목수 쭉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지금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친 종목들이 뭐냐면 PBR 1.0배 이하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저 밸류업 관련된 어떤 정책에 관심을 좀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좀 데이터상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저는 이제 좀 선별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 구도에서 계속해서 고정돼서 이제 이쪽으로 좀 가게 되는지, 아니면 이제 조금 또 다시 삼성전자 한 종목이 10% 지금보다 10%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얻게 되는 평가액이 26조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지분율 높은 종목들을 끌어올리게 될지, 요것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서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좀 이전 단계 어떤 매매 패턴, 이후 단계 매매 패턴 어느 쪽으로 쏠리게 되는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제가 데일리로 변화 생길 때마다 매일 제가 이제 수급 점검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오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